공시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된 전문가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아가야 될지 이렇게 제안해 주신 의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제가 두 가지를 좀 가져왔고요. 두 가지 내용 다 비교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여러 명의 전문가분들 의견보다는 요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출처 밝히고 보도록 하죠. 조선비지에서 나온 기사고요. 3월 21일자입니다. 3월 21일자 기사인데 제목이 뭐냐면 재산세 깎아줬다는 여당에 대해서 야당이 반박했다. 자, 그래도 내년부터 다 급격하게 오른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제 채널에서는 정치, 종교, 이 젠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여기서 여당, 야당 이거는 보지 말아 주시고요. 팩트 위주, 사실 위주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그래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19% 급등하고 세금 폭탄 비판 나오자 김태년 이제 여당이죠. 1가구 1주택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감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올해만 눈 가리는 꼼수다. 2022년에는 재산세 급증이라고 나왔습니다. 금천 롯데캐슬 2차 같은 경우에 재산세가 2020년 101.7만 원에서 올해 93.4만 원, 말 그대로 약간 줄었죠. 하지만 2022년 121만 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보다 19% 이상 올린다고 발표하고 보유세 예상액이 산출되자 세금 폭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시가격 6억 이하 중에 1주택자는 재산세가 감소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꼼수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대다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11월이었죠.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는 로드맵 확정했고요. 공동주택은 2030년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인다면서 1가구 1주택자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을 2021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거죠. 이게 이제 재산세 특례세율이거든요. 이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팩트가 맞아요. 원하시면 보도자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방침에 따라서 지난 15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9.08% 인상된다는 내용의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발표 즉시 인상률이 과도하고 보유세 폭탄이 떨어질 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 회의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포인트 인하를 언급하면서 전체 주택의 92.1%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1309만 호, 서울은 70.6%, 183만 호인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감소한다고 말을 했고요. 세금 폭탄 비판에 대해서 강남 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수한 사례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일반화한 거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같은 여당 주장에 대해서 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 한 해만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보자는 일종의 통계 꼼수라고 반박을 했고 자신이 작성한 2021년부터 2030년 서울시 1주택자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재산세 감면 효과는 올 한 해 일부 주택에만 해당이 되고 내년부터는 서울시 내 대다수 주택 보유세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했다. 그게 바로 이거죠. 그 보도자료 중에 일부인데 노원 중계 5단지 주공아파트 2020년 재산세 82만 원에서 21년 75만 원입니다. 왜? 공시가가 5억 4,100만 원이라서 6억 이하니까요. 자, 2022년이 되면은 이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아마 평균적으로 지금 1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올해 19%, 20% 가까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인상률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6억 4,850만 원 돼서 6억이 넘어가면 앞서 정부에서, 여당에서 말한 특례세율 0.05% 인하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97만 9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올해 75만 원에서. 성북구 도남 코오롱 하늘채 보겠습니다. 공시가 작년 4억 5,200, 재산세 97만 원이었고요. 올해 5억 6,200으로 여전히 6억 이하기 때문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받아서 89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하지만 이게 6억이 넘어간다. 물론 내년에 6억이 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6억이 넘어가면 언젠간 넘어가겠죠.
그러면 특례세율 적용 못 받아서 116만 원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금천구 롯데캐슬 아까 했었고요. 강북, 레미안, 미아 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작년 86만 원에서 올해 79만 원 잠깐 떨어지지만 내년에는 104만 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6억이 넘어가니까. 자, 유의원 분석에 따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내용입니다. 자, 서울, 노원, 성북, 금천, 강북 아파트 사례를 보면 6억 이하 재산세 특례로 올해만 재산세가 낮아질 뿐이다. 2022년에는 재산세가 급격히 늘어난다. 또 재산세 특례가 끝난 직후가 더 문제다. 그렇죠. 저도 여기는 동의합니다. 재산세 특례가 끝난 직후 2024년에는 이게 더 문제인데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 방지를 위해서 세액 인상률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특례 기간이 끝난 직후 연도의 세액을 계산할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전년도 세액에 특례가 없었던 것으로 계산하고 상한을 적용한다는 거죠. 급격하게 재산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상률 상한할 때는 그 전년도에 특례세율 받은 거는 상관없이 그냥 없었다고 가정하고 이제 곧바로 간다는 거예요. 자,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22년까지 평균 공시가격이 6억 이하로 예상되는 자치구는 강북, 도봉, 중랑, 금천구 4곳에 불과하다. 본인 예상치입니다. 내년에 뭐 틀릴 수는 있어요. 이들 지역의 올해 재산세 평균 감면 금액이 각 7만 원에 불과했다. 내년부터 해당 자치구의 재산세가 매년 10에서 30%씩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추정한 거죠. 추정. 자, 정부가 이제 요거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알아서 걸러서 들으십시오.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서 기괴한 조세 특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 같은 조세 감면조차도 2023년이면 끝나게 돼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세금 폭탄이 더욱 가중될 거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이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한번 볼까요? 공시가격 현실화 보도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바로 요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020년 11월 3일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여기 이제 6억 이하짜리가 들어갑니다. 현실화 재고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주요 질의응답을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시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시세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3년의 균형성 재고기간 설정 이유가 뭐냐? 시세 9억이 대략적으로 공시가 6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아니네요. 6억. 그렇죠. 여기 나오죠. 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하고 세율 인하폭을 0.05%로 정한 이유가 뭐냐? 자, 정부가 1주택자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서민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수요자 보호는 계속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기준은 종부세 1세대 1주택 기준을 참고해서 보편과세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고, 그럼 이렇게 세율 인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문제죠. 자, 재산세율 인하를 3년간 적용했다. 그 이후에 23년 이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자, 통상 조세 특례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3년 경과 후에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검토하겠다. 자, 연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세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아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보셔야죠. 아까 야당 측에서 말한 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이 끝나면 특례세율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고, 설령 특례세율을 계속해서 연장을 한다 그래도 공시가 6억으로 올려버려가지고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빠져버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지난 영상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특정 여당과 야당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기관에서, 왜냐하면 이걸 이제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했거든요. 1가구 1주택 공시가 6억 이하는 재산세가 감소한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시가격이 올라서 재산세 과표가 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완충장치가 없어지거나 6억이 넘어버리면 그때는 곧바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가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 명의 또 이제 전문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여러분들 보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셔서 이게 우리가 앞에 나왔던 기사는 약간 좀 정치적인 색깔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일부 의견만 좀 나왔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한 6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보면은요, 서울경제 신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3월 21일 같은 날이죠. 아까 나왔었던 그 언론 기사에.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시가 폭등의 후폭풍이 있어서 전문가 진단 제언. 이대로면 종부세가 중산층세가 되기 때문에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보자. 결론만 한번 좀 먼저 보면요. 고종환 원장님 같은 경우는 자, 중상층까지 부유세인 종부세 부담 증가, 조세 논리와 어긋난다. 종부세 기준 9억에서 12억 원 또는 15억으로 상향해야 된다. 글씨가 좀 작고 깨져서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자, 고준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자, 공시가격 급상승은 조세 증가의 급증을 초래하고 무주택자의 부담이 증가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조정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자,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님이시네요. 자, 정부가 과세표준의 시세 반영률을 결정해서 인상률을 바꿀 수 있는 구조는 위헌이다. 공시가격 산정법 규정한 법률 개정하다.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 왜 동의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셔서 이제는 이제 외울 정도가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산세 과표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경우에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다가 공정시작 가액 비율 60%를 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액,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나오는데, 자, 여기 이게 모든 조세는 조세 법률 근거주의라고 해서 법률에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해당 법, 시행령 이런 데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공정시작 가액 비율, 뭐 세율 이런 것들은 나와 있는데 이 공시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거죠. 법률이 없어요. 법률이 없고 국토부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헌 요소가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과세표준에, 정부가 과세표준에, 아까 재산세 과세표준 중에 하나가 공시가격 있잖아요. 그쵸? 시세 반영률을 결정해서 인상률을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위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해당 장관 입장에 따라서 과표가 결정되는 이런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종부세는 어떻게 되죠? 종부세도 똑같죠. 종부세도 마찬가지로 인별 공시가격에 합해서 6억을 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현재 95%죠. 내년에 이제 100% 가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세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 공시가격이 요 공시가격이에요. 근거가 어딨냐는 거지. 법전에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 법전에는 아무리 뒤져도 없더라. 그럼 우리는 법전에 없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인 김태선님 의견을 보면은, 자, 공정성이 없고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일부 가구에 쇼크 수준의 납세 부담이 올 거다. 일부 가구긴 하지만. 속도 조절하고 연령, 보유기간 등 세부담 감경책을 마련해야 된다. 특히 이제 은퇴하시고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타격이 크죠. 이창무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님은 현재 공시가격 시스템은 납세자 부담 및 충격 완화 장치가 없다. 자, 도를 지나친 종부세율 등 보유세 부담 완화 추진 필요하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두성규님은 공시가격은 현실화한다면서 종부세 부과기준은 12년 전 기준 고집은 모순이다. 종부세 부과기준 현실화해서 재산세 부과체계 전방 재검토해라. 제가 개인적으로 이 6분 의견 다 동의하는데, 특히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게 아까 과표의 시세 반영률을 법률에 없는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분 의견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어드렸던 요 두성규님 의견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거 공시가격 현실화의 로드맵.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어떤 공정과세를 하겠다. 저는 그 취지는 동의를 해요. 그렇다면 그거를 현실에 맞게 현실화한다 그러면은 관련 법도 현실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자, 종부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언제 나온 거예요?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그때 나온 거였잖아요. 맞나요? 예.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봐보세요. 종합부동산세법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법. 검색창에서 이렇게 딱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 자, 총칙, 목적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자,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대상이 누구예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그래서 그 당시에 기준시가 6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어쨌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이게 하나 이슈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이게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안 갖고 있는 사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그로 인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다. 아, 이건 국세인데? 갑자기 지방재정이 나오네. 어쨌든 거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쨌든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요거는 좀 현실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라고 해서 이제 그 의견을 저도 좀 동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 내용 간략히 한번 보죠. 자, 공동주택은 공시가격 많이 올라서 훅폭풍이 이거 뭐 우리 앞에 나왔던 기사하고 좀 비슷하죠. 자, 서울경제가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긴급 조사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한번 봅시다. 자, 보통 사람도 종부세 내라는 거냐? 기준 세율 조정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 기조대로라면 수년 내 부유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70.22%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오는 2030년까지 90%까지 올라가죠. 현재 1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9년간 아파트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하죠. 전혀 오르지 않더라도 현실화율 90% 적용받아서 결국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상층도 내는 세금이라면 과연 종부세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종환 원장은 종부세는 일종의 부유세다. 취지 자체가 부유세인 거죠. 그래서 재산세 내고 거기서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라는 거죠. 아까 기억나시나요? 자, 모든 사람은 재산세를 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부유세 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고 담세는 능력과도 맞지 않는다. 9억이라는 종부세 기준을 뭐 상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창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종부세가 합리적 조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지하경제의 임대소득세 과세를 대신하는 역할이다. 아,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부세 이렇게 주택을 많이 갖고 있거나 고가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유세를 매길 수 있는 합리적 근거 중에 하나가 지하경제의 임대소득세. 이게 말 그대로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전면과세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자면은 더 투명하게 나올 거고. 자, 그래서 이를 인정한다면 종부세 과세 수준은 임대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임대소득 내에서 낼 수 있는 담세력을 인정이 돼야지 임대소득은 그대로 또 세금 내고 그걸 오히려 넘어서는 수준까지 보유세까지 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재 수도권의 임대 수익률이 3%이고 이에 대한 최고 세율이 30% 정도로 가정할 경우 보유세 최고 실효세율이 요 3%하고 30% 곱하니까 한 대략 1% 정도 나오는데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6%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굉장히 역시 교수님이라 그런지 이제 저 같은 일반인은 전혀 생각 못하는 이런 걸 또 말씀해 주셨네요. 임대 수입을 모두 세금으로 지불하고도 모자라서 그 5배의 금액을 임대인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더 내기를 요구하는 셈이다.
도를 지나친 징벌적 과세고 이는 결국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 위축을 불러서 전월세 급등, 전월세 주택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제가 좀 오늘 많이 빠르죠. 그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공시가격 혼란, 정부 책임론의 위헌 논란도 있다는 거죠. 자, 보유세 정책을 전반으로 개선해라. 자,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다. 만약 정부가 과세 목적으로 공시가격을 사용하겠다면 납세자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변동성을 줄여주고 충격을 완화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충격 완화 중에 하나가 그거 있잖아요. 공시가 6억이야 재산세 특례세율 인하, 특례세율 적용. 자, 과세 기준에 실거래세가를 쓰는 국가도 있고 별도 가격을 쓰는 국가도 있는데 어느 경우는 세부담 완충 장치를 둬서 우리처럼 2배 가까이 올라 세부담이 확 느는 경우는 없다라고 꼬집었다. 저도 이번에 이거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기준이 잡힌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처럼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신에 미국은 훨씬 우리보다 보유세 부담률도 높습니다. 대략 2에서 3%. 그냥 집값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 비해서는 부담 자체는 작은데 이게 매년 너무 급격하게 하니까.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성규 선임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자, 그동안 정부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는 거래세를 높이고 보유세를 높였죠. 이것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정부 입장에서 이런 말을 안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정부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근데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건 좀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뭐 전부 다 올리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제 이 당사자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유세 전반의 재검토를 제안을 했는데 자, 이번 공시가격 논란에서 보도 보유세 과세에는 공정성 문제가 녹아있다. 지방세, 국세 등 구분을 떠나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별 성격보다 다시 하는 게 어떠냐, 재편하는 게 어떠냐.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그런 게 아니고 조세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자. 그렇죠. 국민적 공감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주택자 입장, 1주택자 입장, 무주택자 입장 다 다를 테니까. 그런 걸 이제 다 타협을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또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공시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위헌이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한국납세자연합 회장인 홍기영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자, 지난해 4월 7일부로 부동산 가격 공시법이 개정되면서 국토부 장관이 시세 반영률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의도한 주관적 가격대로 세금이 정해지게 되는 거다. 이는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한다. 조세 법률주의. 모든 조세는 법률로 명시돼야 되는데 이게 없다. 자, 헌법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부가 마치 보유세 산정과 부과에 대한 정권을 얻은 것처럼 허가 없이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를 하거나 투명하게 하려고 해도 그 과정이 전체가 안 나오고 있죠. 자, 그 결과 현재 누구도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왜 19%냐, 세종은 왜 70%냐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해프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집값 시세가 올라서 그렇다. 그리고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가 모 언론사하고 이게 인터뷰를 하면서 집값이 오르니까 국민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제가 그때 캡처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또 뭐 제 무슨 뭘 근거로 저렇게 하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문제 되면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매일경제에서 처음에 기사가 나왔을 때 여기 보세요. 서울 집값 3% 올랐다는 정보 공시가는 10% 올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 급등한 이유를 묻자 아파트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으니 공시가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다. 이건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집값이 올랐다는 뜻이니 국민이 행복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사가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지워졌어요. 보니까 다시 지워졌어요. 요 부분 삭제됐어요. 요 부분 삭제가 되고 4월 말 결정 공시 때 공시가 산정 기초자를 함께 공개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4월 말에 하면 뭐합니까? 4월 5일까지가 의견 제출 기간인데 이거 좀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좀 안 맞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준석 겸임교수는 공시가격 현실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속도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좀 빠르네. 빠르다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빨리 먹으면 체한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조정을 주문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기사를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보면 뭐 정치적 관련된 기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부하고 여당에서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가 줄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책임한 저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죠. 공시 가격이 올라서 재산세 과표는 늘었는데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시적으로 줄여주겠다. 이렇게 말해야죠.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 공시 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표가 오르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잖아요. 어려운 산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면은 좀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섭렵하지 못하실까봐 이렇게 6분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의견도 가져왔어요. 이걸 보시고 최종 어떻게 의사 판단을 할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제 역할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정보 위주로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제가 제 의견을 좀 많이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뭐 양해 말씀드릴게요. 예, 가급적이면 이제 객관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헌 요소가 있다는 거. 그리고 공시가격은 현실화하면서 왜 종부세 부과 기준이 계속 12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냐. 이거는 좀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고려하셔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입장이지만 공시가격을 지금까지 너무 약간 주먹구구식이고 시세 대비 좀 현실화율이 떨어진 게 맞긴 맞아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선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이렇게 좀 누구나 좀 인정할 수 있고 좀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물론 오늘은 이 공시가격 중에서 보유세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렸지만 이 보유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취득세도 들어가고 나중에 양도할 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상속증여도 영향 미칠 수 있고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건강보험 이런 것도 영향 미칠 수 있고 기초연금 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제목만 보고 밑에 내용은 하나도 안 보고 6억이야 재산세 감소했네 라고 그거를 사실처럼 받아들이면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1년도는 내가 노원 중개 5단지 주공아파트 갖고 있어서 82만원에서 75만원 줄어드니까 줄어든 게 맞네 라고 했는데 내년 되면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이 아니라면은 3년 후인 23년 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기사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